저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보게 된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우보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간사님, 국민의힘 강기훈 간사님이 공동 주최하시는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원장 신동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강기훈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 감사드리고, 또 서정숙 의원님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주관해 주신 김호일 또 대한노인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 또 빨리 보건복지위원장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이게 3선 의원 정도 되지 않으면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뭐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양질의 서비스를,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이플스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7년에 노인외래 정액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아마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금을 이제 15,000원까지는 1,500원만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등해서 조금씩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진료 부담을 좀 줄여서 의료 접근권을 좀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노인복지에 기여한다, 아마 이게 처음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이상 한 번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다 보니까 수가는 자꾸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한 요즘 어지간하면 뭐 2만 원 이상 다 올라가 버리는, 뭐 다는 아닙니다. 상당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만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면 1,500원이 아니고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이게 한 3만 원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30% 정도 부담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의원에 가면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내냐, 이렇게 좀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진료하신 원장님은 의사는 의사대로 아주 굉장히 어르신이 막 뭐라고 하시니까 좀 대처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 정도는 돈 그냥 안 받고 그냥 가세요, 뭐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은 부담금이 높아서 제때 진료를 못 받으면 의료 체계 자체가 또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여러 가지 또 예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2020년 되면 25년 되면 이제 우리 어르신 인구가 20%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시면 오래도 사시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만성질환, 그죠? 막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이 생기고, 또 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의료비도 굉장히 되게 되고, 그래서 물가뿐만이 아니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도 증가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7년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현실이 변화된 거죠. 그럼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도가 어떻게 돼요? 개선해야겠죠. 그죠? 이런 취지에서 아마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의료 접근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또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 체계도 돼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어르신들 공짜로 해줄 수는 없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적정선이 과연 어떠한 건지. 제가 뭐 의사분들 그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거, 개선책을 낸 걸 보니까 2만에서 2만 5천 원을 한 20%에서 한 15%로 좀 하향하거나, 또는 그 15,000원까지는 1,500원을 하되, 이제 그 2만 원 넘어가는 데서는 그 추가되는 부분을 30% 정도 곱하기 해서 플러스해서 돈을 내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 나와 계시나요, 여기 이 자리에? 복지부 없어요? 우리끼리만 하고 있나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예. 예.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여기 또 여야 간사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좀 협의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어르신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 막 올여름 굉장히 덥고
어제도 제가 잠을 잘 못 들겠더라고요. 9월 달이 됐는데도 열대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는데 어르신들 모두 건강과 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영인 간사입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는 김호일 회장님과 또 대한노인의 많은 임원들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을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것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과 강기훈 간사님이 저와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오늘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은 뭐 거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청년 이상입니다. 목소리도 크시고 활동력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지금 10대 선진국으로 만들고, 또 자식들이 그나마 이렇게 세계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당당하게 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런데 인생이 그래도 행복하려면 뭡니까? 나이 들어서 서럽지 않아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돼서, 노인이 돼서 그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래야 행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의료비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우리 신동근 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게 어쨌든 좀 어르신들이 볼 때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일정 비율로 계속 올라가든지, 처음에는 조금 내게 해주고 그냥 2, 3만 원 되면 급격하게 내는 게 많아져서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여기 계신 신동근 위원장님하고 강기훈 간사님하고 저하고 서정수 의원님이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 출신인데요. 방금 우리 고영인 의원 부친께서 노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다 했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십니다. 예. 오늘 정말 초고령사에 정말 아마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청회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에 지금 이제 꽤 오래됐는데요. 이 공청회를 이게 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또 양당 간사가 같이 이렇게 함께 공청회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건 오늘 토론하시고 또 뭐 패널 분들 좋은 의견 개진하실 텐데, 그 의견을 개진하나 안 하나 뭐 법은 통과된 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호일 노인회 회장님께서 정말로 그 노인회 회장에 부임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뭐 노인 무임 수송 정책 토론회, 저출산 해소 방안 정책 토론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 토론회. 정말로 이게 감히 그간의 노인의 어떤 발전에서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이 김호일 우리 노인회 회장 국회 3선에다가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체력도 저보다 지금 강한 것 같아요. 저희 그 지역구 바로 옆에서 제가 모시고 따라 했던 분이기도 한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 노익장을 발휘해서 우리 신동건 위원장님 또 고영인 간사 저를 이렇게 엮어매는 거 보면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어쩔 수 없이 오지는 않았고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야를 대표하고 있는 위원회 두 간사가 왔고 또 위원장님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액으로 하는 외래 정액제도는 뭐니 뭐해도 의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행사에 후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이분의 뜻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하셔서 이 뜻을 같이 하고자 해서 오늘 기술사님 모셨는데 어려운 결단 하시고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장님께서 노인들 이제 외래 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구간이 아마 세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5,000원 이하 될 때 1,500원, 또 2만 5,000원, 또 3만 원 넘을 때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아마 노인에서 내놓은 제안들이 보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사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법안을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지금은 초고령사에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 외래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게 되면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 수가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07년도에 핵정된 그 기준대로 지금 계속 있는다는 것은 지금의 이제 사회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변화를 반드시 수반돼야 할 내용이다 하는 생각에는 아마 변함이 없고 오늘 토론하신 분도 아마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고영인 간사도 말씀을 계셨습니다만은 천만 시대입니다. 초고령사에 아주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중에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고령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이와 같이 외래 정액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호일 회장님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동원 위원장님하고 고영인 간사 오늘도 어렵게 함께하시고 우리 서정수 우리 복지위원도 와 계신데 잘 힘을 합쳐서 여러분을 소망하는 그런 뜻들이 잘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웠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걸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봅니다만은 현재 의료 수가가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인데 위원장을 필두로 양당의 간사까지 이 행사에 동참을 해 주셨다는 것은 조금 전에 강지훈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국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건의를 할 때에 의사협회가 직접 하면은 이해 당사자가 하니까 객관성이 없어지니까 당신은 뒤로 좀 빠지고 당장의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대한노인회가 앞장을 설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동근 의원님이 치과 의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국회의원을 한두 번 떨어지다가 이제 그 후에 두 번 달아서 당선이 됐는데 내가 지난번에 만나서 국회의원은 그래도 3선이 넘어가야 중진이 되고 정치권에서 제 몫을 차지하니까 3선을 이번에 꼭 하도록 우리 노인 문제를 많이 좀 도와주라. 그러면은 정당을 떠나서 내가 신동근 의원 지역에 노인표는 막 똘똘 말아가지고 지지하도록 만들어 드릴게 이랬더니 그 소리를 가슴에 담고 오늘 의료수가 개선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서로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가 선거구입니다. 내년 4월이 선거인데 3선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힘을 씁니다. 이 국회 갈래상. 그러니까 꼭 오늘 위원장이 양당 간사까지 모시고 와서 이런 개선을 위한 일에 앞장을 서니까 보답하기 위해서 인천 서구에 안 사시는 분은 일가 친척이나 누가 있어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라도 꼭 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기훈 의원은 내가 마산이고 여는 창원 성산구 선거구인데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한 식구가 되어진 지역의 정치 후배입니다. 19대에 국회를 하시고 20대에 고비를 넘기고 고배를 마시고 21대 국회에 대해서 재선인데 여도 다음에 3선이 돼야 힘을 좀 쓸 겁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위원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투를 쓸 건데 창원 성산구가 본래 노동조합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보수 정당 후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원체 지역을 누비는 솜씨가 헌신적이고 이러니까 유권자들의 공감을 사가 지난번에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오늘 아까 그 한영사를 할 때도 뭐 다루나 마나 이번에는 뭐 여기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확신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화끈한 분을 우리가 화끈하게 도와서 삼선이 되어 가지고 더욱더 우리 노인들과 또 약자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바빠서 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그분 부친이 우리 대한노인의 동작구 지회장을 하는 고덕진 의원의 자제분인데 안산 단원구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저한테는 고려대학교 또 후배입니다. 그래서 바빠 갔지만은 그분에게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같이 가져주시고 오늘 노인 복지에 늘 관심을 갖고 앞장서시는 서정숙 의원이 오셨는데 비례대표로 국회를 하셔요. 그래 다음에 지역구를 하나 맡아서 국회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용인 수지구에 지구당 하나 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주 맡지를 못해서요. 그래 좀 다른 데로도 점을 치면은 내가 그래 그러면은 자원에 끝까지 잘 도전하면은 내가 응원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숙 의원은 노인이 일자리 때문에 지난번에 대한노인에 왔다가 내가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하고 노는 날인데 우리 노인들도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토요일 일요일 날 노인들을 한 두 사람 근무시키면은 얼마나 좋냐. 그 이야기를 듣고 국회에서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 만났더니 토요일 일요일 날 컴퓨터 잘 다루는 노인을 주민센터에 취직을 토일 사원으로 시키자 주장을 해가지고 정부의 승낙을 받은 아주 대단한 여걸입니다. 그래. 다음에 꼭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 큰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말을 잘못했어요. 왜냐? 아이고 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잘 안 찍고 국민의힘만 잘 찍는 건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노인이 투표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망발을 했는데 노인들은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니까 노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정당 거기다가 표를 찍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빨이 오복 아닙니까? 이빨이. 나도 젊을 때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나이 먹어가 이빨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이빨이 튼튼한 것이 복중의 복이다 이걸 느끼는데 제가 국회의원
12번 떠지고 3번 만에 당선돼 가지고 92년도 국회 치과에서 틀니를 했어요. 20년을 틀니를 이곳 살았는데 이게 잇몸에 압력을 주니까 아파서 꽉꽉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 빼나할 때도 많고 이런데 어떤 분이 임플란트를 하면은 막 엄청 음식이 잘 씹히고 풀에 진액까지도 나올 정도로 음식 맛이 좋다. 그래가 내가 임플란트를 해봤더니 진짜로 잘 씹혀가지고 고기를 씹으면 고기에 막 진액이 나오고 풀을 씹어도 막 진액이 나와가지고 음식 맛이 좋은 걸 느꼈는데 임플란트가 비쌉니까? 그런데 지금은 2대까지 보험 수가로 혜택을 보는데 이번에 4대까지로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많은 보건복지위원들이 동참을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 이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약이 좀 많이 필요한데 눈물약은 또 의료보험 그 혜택이 또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왔길래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고 그냥 막 눈물약을 왜 보험 혜택을 안 주냐,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냐 막 따지하니까 장관이 막 반영을 하겠다고 답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서 보건복지부나 저 보험공단에 그 간부들 다 불러가 저보고 간담회를 해서 갔더니 그분은 뭐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에 다음에 막 당선되네 막 노인표는 막 책임지고 내가 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에는 한갑 지나면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지내기가 수월고 가족도 지내기가 수월한데 요새는 목숨이 고래 심줄만큼 찔겨가지고 안 죽습니다. 나는 나이가 지금 82인데 내보고 노인회장 하지 말고 청년회장 해라 농담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요즘은 영양이 좋으니까 노인이 70을 80을 먹어도 겉보기는 전혀 노인처럼 꼬부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55세 정년퇴직하고 벌이가 없이 지금 지내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고급 공무원회가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휴지를 주워가지고 하는데 요새는 종이값이 싸가지고 하루 종일 주워봐야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오래 사는 동안에 이빨을 좀 임플란트 하려면은 한 4대는 돼야 제대로 그대로 씹히지요. 그래 4대 정도는 보험 수가로 혜택을 줘야 되고 눈물약을 나도 잘 넣는데 그럼도 보험 혜택을 또 줘야 되고 지금 오늘 다룰 의료보험 수가도 초진에서부터 17,000원, 재진한 13,000원인데 물리치료나 다른 거하고 나면 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몇천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벌이가 없는 노인에 대한 큰 부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오늘날 경제 10대 강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혁기 졸라매고 서대 강부 간호사 중동의 수로공사 월남전 목성마저 싸워가지고 벌은 달라가지고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으니까 이 노인들에게 좀 더 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강기훈 국민의힘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 서정수 의원님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꼭 이번에 토론에서 나오는 좋은 결론을 꼭 법에 반영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신 분들은 혜택을 보는 기쁜 소식을 듣고 가니까 엔돌핀이 생겨서 한 10년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겁니다. 그래, 신동근 인천 서구
의원님 지역구도 기억하고 강기현 저 창원 성산구도 잘 기억하고 고영희는 또 안양 단원구라는 걸 잘 안산. 기억하시고 서정수 의원도 지역구를 받으면 내가 강구를 할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의사협회가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이필수 우리 회장님은 탤런트인 줄 알아서 나는 처음에 만나고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인물이 좋으면은 환자들이 의사만 봐도 아픈 데가 나아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사협회 회장으로 뽑은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김호일 회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정산유수로 잘하셔가지고 뒤 살려니까 너무 떨립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위한 공청회를 정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공청회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기훈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 그리고 특별히 또 함께해 주신 서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1000만, 아니 960만이네요. 960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호일 회장님과 여기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2년 후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히나 농촌, 어촌, 농어촌 산간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증가한 데 비해서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1,000원, 2,000원 소액에도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그게 사실은 정부가 고려해야 될 시점이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약간 부족한 게 또 현실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의사회장으로 있었던 시절 2017년입니다. 그때 15,000원 총 진료비가 이하일 때는 1,500원이었는데 15,000원이 넘어간 순간에 30%가 돼가지고 4,500원으로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간호사, 의사와 이렇게 또 환자분들과 계속해서 말다툼도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진료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그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저희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경상북도 의사회와 함께해서 어르신들에게 서명운동을 받아서 6만 5천 명의 어르신들 서명을 받아서 당시 정치권 정책위 의장님께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노인 의료 정액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진료비가 2만 원 이하일 때는 10%,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일 때는 20%, 2만 5천 원 이상일 때는 30%가 되는데 문제가 이제 지난 2018년부터 5년이 지나다 보니 매년 3%씩 수가가 올라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오셔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이렇게 하시고 나면 2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2만 원 이전까지는 1,900원, 1,800원 내시다가 갑자기 4,000 몇백 원 내시려면 그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인재액제 개선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딱해서 아까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진료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하거나 하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한 번 오실 때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타가셔야 되는데 한 번 와서는 주사만 맞고 가시고 그 다음날 물리치료하러 가시고 사실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우리 저희 대한의사협회 회원들 대상으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과 제도 발전을 위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평일에는 약 80%, 주말에는 85%에 해당하는 응답자분들이 진료비가 2만 원이 넘는 구간의 어르신들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말해서 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의사협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님 찾아가서 이것은 정말 어떤 노인 복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찾아간 바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해서 병원을 키우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우리말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일 때 빨리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중증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금이 2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20조에 달하는 것을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써가지고 적극적인 방안,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OECD 강국, 과학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헌신, 노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 부담, 그리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안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가의 부재정 부담도 최소화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도 이렇게 최소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최적의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거기를 발표하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향후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지키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진료비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청회에 신동은 위원장님과 양당의 간사님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 일은 저희 또 보건복지위원들도 힘을 합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필수 회장님이 여러 직능단체 회장님 중에서도 참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스마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섬세하게 노인 외래 정액 제도에도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또 제가 김호일 회장님은 저희 당의 또 삼선 의원이셔서 저도 또 이 보수당에 한 35년 된 뿌리입니다. 정말 옛날부터 존경하고 잘 아는 분이지만 이 노인의 회장을 맡으시고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마 할 일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니까 점점 더 힘을 받으시는 것 같고 김호일 회장님이 저희들에게 정책 건의하고 입법해달라 하는 그런 법안들이 너무 노인들의 실제적인 그 건강 장수와 노인 행복을 위한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보통 여러 단체장들하고는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김호일 회장님을 중심으로 대한노인회가 똘똘 뭉치시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인 복지 정책이 또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 맞죠? 그래서 저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노인까지는 안 됐지만 또 요즘 유행가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저도 어떻게 익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또 저보다 선배 어르신들 얘기를 항상 제가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장 되시고 첫 정책 건의가 노인 일자리, 또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주말 노인 일자리 얘기하셨고 또 지금은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경력이 좋으신 어르신들이 건강도 하신데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냥 밀쳐지고 뒷방으로 이렇게 모셔지는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러셔서 저는 너무 생산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이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신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이미 저희가 학교 때 공부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노인복지와 장수시대의 노인 건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책과 입법에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드리고 또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2020년도 마음이 아프면서 코로나 와중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 장수를 하고 돌아가셨고 팔순잔치를 전국에 있는 친척들을 불러 모아 해드렸더니 그 당시에 말씀이
얘야 내가 100세까지는 살 것 같다 그러셨는데 딱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또 한 연세가 많으실 때 한 10여 년 저희 집에 모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100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왔고 12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가 아주 중요하고 이 건강 장수는 개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족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아주 고령화됐을 때는 정부가 내 나라 국민인 정부가 정책으로 또 의료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 부분 또 노인이 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 정형외과, 안과, 치과입니다. 이런 부분 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노인 당사자도 계시고 노인을 돕고 계시는 좀 젊은 분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건강 장수를 누리는 노인 천국, 노인이 건강하신 천국이 돼서 또 요즘 보니까 조부모 또 이 돌봄 수당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세대가 선순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감사하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신 조정호 이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조정호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환자군들이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처럼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제가 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전립선 비대증 수술 환자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선배님들 이렇게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별로 안 보이시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오늘 오전에도 2분 수술해드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쭉 설명을 드리고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실 이제 토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드릴 내용은 대략이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게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노인 외래 정액제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고 현재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게 제일 나을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사협회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또 김호일 회장님과도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누면서 저희가 한 2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 전체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반면에 외래에서는 그러니까 당일 가서 의사 진료 보고 검사하고 물리치료 받고 오면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즘에 초진 진찰료가 한 17,000원, 18,000원 하는데 17,000원, 18,000원 하는 의원급에 가서 진료만 받고 오시더라도 한 6,000원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죠.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더구나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오고 역사를 만들어 오신 분들한테는 가까운 병원, 의원급의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특히 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만성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까운 의원의 본인 부담금을 30%는 너무하다. 그래서 그 부담을 낮춰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쉽게 의원에 접근을 해서 건강을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된 게 1995년입니다. 당시에는 진료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렴했었겠죠. 그래서 진료비 10,000원까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2,000원, 그러니까 20%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자라는 게 1995년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년 진료비가 뭐 2%, 5% 조금씩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진료비가 이렇게 오르는 이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00년에는 전체 진료비 12,000원까지는 그 전에 2,000원도 조금은 부담스럽더라. 노년 인구가 좀 취약하니까. 그래서 2,000원을 1,200원으로 결국은 10% 본인 부담으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네 의원에 가서 진찰받고 물리치료받고 하는 게 12,000원 이내, 전체 진료비가 12,000원 이내일 때는 어르신들은 1,200원만 부담을 해도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12,000원이지만 전체 진료비 매년 진찰료는 2%, 5%씩도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인구 분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도 비약하게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100조 시대입니다. 100조 시대. 예, 어마어마한 나라죠, 저희 나라가. 근데 2018년에 아까 저희 이필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000년에 70세의 정액 구간을 65세까지 낮췄고요. 정부가 굉장히 큰 뜻을 품고, 2018년에는 15,000원 이상 구간에서 15,000원이 넘어가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4,500원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2018년에 15,000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저희 의사협회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새롭게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15,000원 초과 부분이 문제가 됐냐. 2018년부터 초진 진찰료가 15,000원이 넘어갔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처음 진료를 받으러 가면 15,000원이 넘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4,5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의사협회와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15,000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2018년에 만든 내용인데 전체 진료비가 15,000원까지는 기존대로 1,500원만 어르신들은 부담을 하고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전체 진료비의 10%, 그러니까 20,000원이 나오면은 2,000원만 어르신들은 부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였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당시만 해도 20,000원 이내의 진료비로 동네 의원의 진료비는 대부분 커버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진료비 또 계속 조금씩 오르고 요즘에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인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 굉장히 안 좋죠. 물리치료 받으면 몇천 원, 이제 그 물리치료비가 진료비에 초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물리치료를 받고 또는 요즘에는 워낙에 또 검사들이 많죠. 초음파도 급여가 되고 정부가 힘을 써서 주사제들도 있고 좋은 약들이 많아서 최근에 와서는 15,000원을 초과하는 구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2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환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제도대로 한다면은 2만 원까지는 내가 내는 돈이 2천 원이었는데 2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20%를 전체 금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니까 4천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에서 토요일 날 진료를 보시면 초진 진찰료가 2만 원이 넘어갑니다. 초진 진찰료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료만 받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뭐 4,5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가서 물리치료 받고 1,700원, 1,800원 내는 게 물리치료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00원, 1,800원을 내던 의원의 진료비가 토요일날 일하는 이유로 초진 진찰만 하고 왔는데 4,50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장날이어서 의원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골에서는. 장날이 하필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토요일날 의원에 진료받으러 왔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나오고 설명만 듣고 나왔는데 4,500원을 본인이 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의료기관과 어르신과의 사이에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의료기관 입장으로는 비슷한 진료를 했는데 어제는 물리치료까지 받던 분이 1,700원이었는데 오늘은 얼굴만 보고 가도 뭐 4,000원이 넘어가는. 그러면은 환자는 환자대로 저 의사가 좀 나쁜 사람 아닌가?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제도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회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초진으로 오시는 분들은 원래 한 번 진료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초진이 되거든요. 감기요 치료를 받고 3개월 지나면 재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래서 이런 일선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굳이 없어도 되는 갈등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이걸 과연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가. 이걸 저희 대한의사회와 노인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노인회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고 저희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과연 일선에서 이 노인 정액제가 얼마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511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사실 의사들 511명 조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설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조사였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 노인회 와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사협회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복지부 과장님 와 계시지만 복지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에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진료비를 차지하는 그런 노인 진료 건수가 전체 진료 건수의 10% 이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일선에서 어르신들과 회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잦은 갈등의 구조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입수를 하고 실제 현장은 어떤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대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이 10% 이내이더냐 아니면 10% 이상이더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평일에는 저희 의사회원들의 80%가, 그러니까 500군데 중에서 한 400군데 이상에서 10% 이상이다. 실제로 이런 일은 2만 원 이상을 이상 진료비가 발생하는 환자들이 1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원의 80%. 주말에는 또 주말 가산이 되기 때문에 한 85%의 저희 회원들이 2만 원 이상의 그런 진료비를 내야 되는,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현재의 노인 외래 정액제가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전체 회원의 의료기관의 92% 정도에서 야, 이건 개선을 해야 될,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 각 의원에서 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내가 환자를 하루에 100명을 보면 40명 이상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평일에는 전체 의원의 한 68%, 주말에는 한 58%.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진료물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협회도 그렇고 대한노인회도 그렇고 노인 외래 정액제는 꼭 개선이 돼야 되고, 개선이 없다면은 이게 우리가 진료받는데 굉장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저희끼리 해봤었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총 진료비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4천 원에서 5천 원 구간이 기존에 금요일까지만 진료를 받아도 1,700원, 1,800원이었는데 토요일에 가서 진료받으면 4,500원인 이 갭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안을 해봅니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 구간이 현행 본인 부담률이 20%인데 이걸 한 15% 정도로 이렇게 조금 약화시켜서 뭔가 진입이 좀 쉽게 하자. 그래서 절벽 구간을 좀 줄여보자. 기존에 1,7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지 말고 1,700원에서 한 2, 3천 원 정도로 늘어나게 해서 줄여보자라는 안을 하나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을 2만 원까지는 2천 원이 본인 부담금인데 2만 100원만 발생을 해도 전체 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2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면 5천 원에 대한 것만 본인 부담률 30%를 더하자.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져와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진료비가 2만 3천 원이면 첫 번째 안에 의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행 4,600원에서 3,450원 정도로, 그렇다면 2배 이내, 2배 정도 이내로 좀 줄이는 것, 또는 이 안으로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한 2,900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주말에 동네 의원을 가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고, 토요일 날 의원에 가도 돈 때문에 물리치료 안 받고 다시 평일 날 오는 그러한 경우는 없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제안을 해보고,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물론 국가 예산, 건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아마 복지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자리에 계시는 선배님들, 저희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이루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더구나 건보험 적립금이 24조 정도 적립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의 일부를 정말 저희 선배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될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 자리에 많이 오셨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아까 여러 의원님들 꼭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정부에도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제도다 가셔서 이게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황진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중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대안을 조정훈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인 노인의 문제를 상당히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첫째는 노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의 혜택을 받을 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노인들은 지난번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92.8%가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예를 든다면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대부분의 노인이고 어떤 분은 한 가지 이상 만성질병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관왕, 삼관왕이 된 거죠. 여하튼 간에 이러한 노인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측면과 노인들이 질병이 많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러면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에 이상 되는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수가를 진료비를 조금 정액제로 해서 노인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세미나는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적게 노인들에게 부담을 시킬 것인가. 근데 오늘 토론자를 보니까 나는 이 안에 반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있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분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히 조금 나갈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겠습니다는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따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자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보한 씨, 대한노인의 부총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오늘 아까 사회를 멋지게 봤는데 우보한 부총장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또 사회를 준비하면서 노인 외래 정액제도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은 또 의원급 의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또 총무 원무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진료비를 청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100% 수긍하고 진료비를 지금까지 다 내왔을 뿐이지 이러한 단계적으로 의료비, 진료비에 관한 정액제도를 적용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는 줄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도 처음 아마 이 제도를 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노인 복지, 노인 외래 정액 제도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홍보를 해주시면은 그 홍보를 통해서 진료비의 부담을 적게 저희들이 적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리고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또 그런 모든 복지에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노인 외래 정액 제도가 1995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발제를 해주신 우리 조정호 이사님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주셨지만 그 도입 배경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1997년과 99년 정액 구간에는 상한 진료비가 12,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97년에는 2,000원, 99년에는 2,100원으로 2년 후에 100원의 인상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진료비 부담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100원이 인상이 된 문제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팜플렛 책자 2항에 노인 외래 정액제도 근거 조항에 별표 2를 제시하셨는데 별표 3의 내용은 잘 정리가 되어서 이해하기 편리했는데 별표 2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토론자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표 2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면 좀 더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제자께서 제안해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1항과 2항 도입 내용입니다. 팜플렛 27쪽인데 거기에 보면은 1항과 2항의 공통적인 내용이 15,000원 이하로부터 2만원까지는 10%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17,000원 나왔으면 1,700원을 내시고 18,000원 나왔으면 1,800원 내시는 거죠. 또 2만원에서 25,000원 이하일 때는 15%, 25,000원 초과할 때는 30%를 적용하는 것이 1항이고 2항은 1항과 동일하게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에서 2만원 이하 10% 현행과 동일, 그리고 2만원 초과해서 25,000원 이하 2,000원 플러스 2만원 초과분의 30%, 25,000원 초과 시에는 1항과 2항이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저는 좀 외람되게 4만을 추가해서 이해하기 쉽고 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적인 문제에 난해를 표시하시겠지만 아까도 우리 회장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노인분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시고 이 나라의 정말 세계 선진국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말 큰 업적을 이루어오신 장본인들이시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에 들어가는 보험을 적용해서 병원을 친구처럼 내 방처럼 내 집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4만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15,000원 이하로부터 2만원까지는 10%를 적용하고 2만원 초과로부터 그 이상은 약 20%, 10%와 20%의 구간을 적용해서 노인분들에게 외래 정액제도에 부담금을 덜어드리면은 어떠한가라는 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4만이 되면은 어르신들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노인 의료비 관계상 좀 난색을 표하겠지만은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병원에 진료를 부담 없이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급 의원의 경우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종합병원에도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런 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자성어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은 그 병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에게 몸에 이상이 오고 병이 왔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셔야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저는 아버님과 딱 20년 차이였습니다. 제가 57년생인데 저도 노인 반열에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37년생이신데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고향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급 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원급 의원의 의사님께서 본인께서 제조해 주시는 약을 드시면은 큰 문제 없이 병이 완쾌되는데 아저씨께서는 왜 이렇게 처방을 못 믿으시고 오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분에게 막한 감정을 품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은 계속 아프시다고 그래요. 또 병원에 큰 병원에 가자 그러시면은 시골에 사시는 순수한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셨는데 야 너는 뭐 병원에서 그렇게 진료하시고 아무 큰 병도 아니라는데 왜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마. 근데 누이 동생들이 저를 뒤잡듯이 합니다. 오빠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공직생활 했지 아버님한테 신경을 써본 일이 있느냐 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그냥 끌고 다니다시피 해가지고 그 인접에 지역 인접에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종합병원을 모시고 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담당 의사님이 저를 나오라 하시더니 당신 아들 낳았어?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을 관리했습니까? 4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저는 거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밝혀도 되겠죠. 신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시고 가니까 거기 의사님도 저에게 나오라 하시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을 모셨냐고 4개월 후에 돌아가시는데 병명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원급 의원에서는 그거를 못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에게 아니 좀 큰 병원으로 한번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좀 더 제가 이렇게 큰 수혜라든가 걱정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의사분들이 정확히 병명을 하시는지 딱 4개월 되시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노인 어르신들 몸에 이상이 오시면은 일단 의원급 의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으시고 좀 더 이상이 생기시면은 무조건 종합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정확히 받으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건강 100세를 유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도정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료비 정액제도 개선에도 복지부 건강보험측과 의사협회 측과의 갈등관계가 많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등관계를 잘 조정하셔서 역사 이래 오늘 공청회에 보건복지부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이 오셔서 발제하여 축사 개회사를 하여 주시고 또 본인들께서도 이것은 끝났다, 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필수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노인 의료비 정액제도가 좀 더 진료비에 부담이 없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승규 전남의사회 대외이사님께서 두 번째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승규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전남에서 올라왔고요.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도 전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초고령 사회가 제일 먼저 된 곳이 이제 전남이었고 그 다음에 경북이었죠.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여기 당시 전남 의사회장실 이필수 회장님께서 전남 의사회와 경북 의사회 함께 이제 노인 정액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좀 개선을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인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는 벌써 고령 인구가 2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남에서는 갓난아기까지 다 긁어도 200만이 안 되는데 경기도는 벌써 고령 인구가 200만이 넘었구나. 이거 서울도 160만이 넘었더라고요. 먼저 이 노인 정액제 문제는 아까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사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조금만 차이로 금액이 크게 변동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치료를 했으나 그다음 순학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 신뢰관 깨짐으로써 치료 효과도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처방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안 보고 나서 당 검사를 한 번 더 하면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당 검사를 했지만 안 한 걸로 이제 처리를 한단 말이죠.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괜찮진 않지만 시스템 문제가 있죠. 또 국가에서는 의원에서 의사가 그걸 해주고 그냥 안 받는 것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이제 당 검사를 안 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환자 도움이 된 검사들, 해야 될 검사들을 이제 빼먹게 됩니다. 그러면 또 노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노인 건강의 문제에서 또 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한꺼번에 하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이런 차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많이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있고, 또 재가 서비스 이용,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또 재택의료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집에서 사시고, 비교적 건강하게 입소나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지 않는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외래를 다니실 때 이분들에게 국가와 건강보험이 줄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분들이 더 아파서 시설 입소나 장기요양 등급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더 많은 비용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비용을 드리게 되는데, 이분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외래를 다니신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 비용을 아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복지부나 건강공단에서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크게 국가 전체 정책 차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8년도에 저희가 수가 개선을 좀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그 환자와 노인과 의사회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이냐. 수가와 물가는 매년 올라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뭔가 개정을 하더라도 2, 3년 뒤에 3, 4년 뒤에 또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한다면 이제 뭔가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회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노인 고령자분들이 많이 쓰는 단순 처치나 주사, 물리치료, TPI 등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수가가 낮은 것들은 10%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 고밀도 검사나 혈액 검사 이렇게 가끔씩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의사도 비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기꺼이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것들은 약간 20%나 30% 이렇게 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것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원시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시현 조사관입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 초대를 받고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1995년부터 지속되어 온 굉장히 오래된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이 또 건강보험을 통해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조치를 그동안 이제 해왔던 그러한 유사한 기능을 해왔던 그런 제도였구나라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사실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 때문에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해졌고, 따라서 이게 정액제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또 무색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부담 비율이 필요한 그런 구역으로 이미 구간으로 이제 많이 내시기 때문에 사실상 정액제 구간에 속하는 부분이 그렇게 또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매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난처해 하시는 그런 상황이구나.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것도 힘든데 거기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옥신각신 하시며 또 선생님들께서도 또 치료해 주시기도 바쁘신데 또 이런 가격 때문에 흥정을 하듯이 그렇게 의료 현장에서 되어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노인 인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된다라는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아주 작은 질병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긴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빈곤하십니다. 공적 연금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연금제도 또 가입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연금을 수급하시는 비율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도 또 낮으세요. 그래서 늘 OECD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1위이다. 그것도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넘게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의 기대 여명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건강 수명은 또 높지 않은, 그래서 그 격차가 매우 크고 그 격차가 심지어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그러신데 비용은 자꾸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는 이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부가 실시하는 노인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건강의 상실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 결국 어르신들의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해외 복지국가의 노인들처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적어도 한 70-80% 정도는 되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 수준 정도까지는 낮아지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일반 국민들의 교육 수준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보살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용 등을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보살펴드렸던 것을 점차 보살펴드리는 것을 좀 약화시킨다거나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노인 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따라서 시급히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제를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 과장으로 계신 정성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보험급여 과장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인 어르신 건강에 있어서 의료 보장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뭐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노인 어르신의 건강보험이 이제 이러한 거에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에 있어서 뭐 저희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크게 중요한데요. 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하고 그 보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접근성은 이제 뭐 얼마나 쉽게 의료기관을 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장성은 얼마나 많이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 질환들을 보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이 두 가지 축은 실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양립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오늘 뭐 이제 노인회의 정액제와 관련된 게 이제 결국 본인 부담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본인 부담 제도는 건강보험에서 그 의료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본인 부담이 있다는 거는 이제 건강보험 자체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 이제 보험료를 걷어서 그 거둔 보험료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용을 해야만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고안돼 있는 이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이용 또한 이제 건강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논의되고 있는 노인의료 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이러한 의료의 접근성의 문제와 좀 연결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한 5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뭐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요. 1인당 한 6에서 8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절감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이제 현재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인원이 한 16년도에는 6,5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22년도에는 8,700만 명 정도로 이제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뭐 앞서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고령화와 더불어서 아마 대상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또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의료비 65세 이상 진료비도 16년도에는 25조 3천억 정도, 전체 진료비에서 한 38% 정도 차지하던 게 22년도에는 이제 45조 8천억 정도로 이제 규모도 크게 늘었고 전체 진료비에서도 43% 정도로 이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료 정액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뭐 어떤 게 정답이고 뭐 어떤 안이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쉽게 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습니다. 앞서서 뭐 토론해 주셨을 때 실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인의 어떤 소득 보장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 의료비 부담이 실은 그 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잘 뒷받침이 되면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차례 노인의 빈곤 문제나 뭐 말씀해 주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노인의료 정액제 같은 그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이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뭐 개선 방향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어떤 뭐 결론을 내려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노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고 실은 또 하나는 이제 의료 보장성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장성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서서도 우리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좀 더 할 것이냐, 이제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정의 여건이 뭐 충분하다고 하면 다 이렇게 충분하게 보장해드리면 좋지만 이제 재정 여건은 뭐 재정은 이제 한정돼 있고 의료비 증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그럼 보장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역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이 본인 노인의료 정액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 될지가 좀 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아마 그 개선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좀 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 그러니까 의협에서 제시해준 이 안 중에 뭐 어떤 방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그 건강보험에서도 노인분들의 그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방향성에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는데 그런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서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